도형의 이동 질문 있어요? 64쪽에 유형 5번에 4번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64쪽에 유형 5번에 4번. 오늘만 하면 또 주말이네요, 얘들아. 시간 진짜 빠르죠? 2주면 이제 또 개학입니다. 그 전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좌표 표면의 요 3,2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1이라고 하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P2, 얘를 원점 이동한 거를 P3. 그러면은 Y축 대칭 이동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X, Y, 그 부호를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P2가 이렇게 되고, P3이 이렇게 되고, P4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P5는 다시 일로 오지. 맞아요? 그럼 P5는 일로 온다는 건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면 요 좌표랑 똑같고, 요게 3의 배수면 요게 되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18을 3으로 나눠볼까요? 3, 6, 18, 3, 7, 21, 3, 2, 6. 나머지가 2가 되네요. 그럼 요거랑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 가나요? 아,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네요. 둘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6입니다. 됐죠? 네, 또 전개 없어요? 질문 없어요? 또 빨리 해줘. 은서 있으면 해줘. 테일이 없어요, 질문? 집합으로 넘어갈까 그러면? 집합 질문 해볼래? 도형의 이동 또 있으면 해줘 빨리. 유형 7번에 유형 7번에 몇 번? 4번? 자, 얘를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걔네들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식을 구해볼까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미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방금 얘기했는데 뭐랑 뭐랑 부호가 바뀐다고? XY 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는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점 대칭 이동하면. 그 다음에는 y는 x 대칭 이동하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줘? 미나야? y는 x 대칭 이동하면 x랑 y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으면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x제곱에 y-3의 제곱은 여기가 9니까 양변에 9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1이에요. 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반지름은 루트 13이고요. 요 중심의 좌표가 0,3이니까 요 길이가 3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길이 구한 거에 2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3에서 9 빼주니까 2인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답이 얼마라는 거죠? 4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뭐 도형의 이동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67쪽에서 한번. 67쪽에서 뭐 테일이가 질문했네요. 네, 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A가 1,3인데요. A가 1,3. 그 다음에 B는 3,1이에요. 근데 Y축이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랑 BP를 더한 거에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찾아라. 얘 둘이 더한 게 최소가 되는 거는 어떻게 찾아주라고 했지? 이게 뭐야?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대칭 이동해서 어떻게 만들어? 자, 얘를 우리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해볼까요? 그럼 요거를 A'이라고 했을 때 요게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 요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요 P라는 점일 때가 최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한 점과 요 B라는 점과 의 직선의 방정식에 뭘 찾아라? Y 절편을 찾아라. 이게 질문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 증가량 4, Y 증가량 마이너스 2. 그럼 Y는 이거에 X 더하기 1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니?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2분의 5죠. 2분의 5.
0,2분의 5.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또? 또 해주세요, 질문. 질문을 이렇게 내가 발해야 되니, 얘들아? 시험 볼 겁니다. 조만간. 특강 끝나기 전에. 책에서 다 낼게요. 알겠죠? 유나가 틀린 것만 골라서 내야겠다. 또 질문해줘. 도형의 이동 없어? 야, 도형의 이동 없다는 거는 안에서 없는 거지? 집합은? 집합 첫 번째 거 질문. 없어? 88쪽? 88쪽에 유형 몇 번? 중단원에 20번? 아이고. 얘는 왜 안 와요 또 저기? 준우는? 준우요? 네. 뒤에 보니까 오늘 안 오는 날이라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여기 20번 보면 이건가요? 자,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집합 AK를 이 자연수 K를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수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K가 2라면 2의 1제곱은 2고 2의 제곱은 4고 2의 4제곱은 16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2를 거듭 제곱했을 때 나오는 1의 자리 수들의 모임이 2, 4, 6, 8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A3이라고 하는 건 뭐죠? A3이라고 하는 거는 3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걔네들의 1의 자리수들의 모임이 A3이죠. 그럼 3의 거듭 제곱 해봐요. 3 나오죠. 3의 제곱하면 9 나오죠. 3, 9, 27이죠. 3, 7, 21이죠. 맞아요? 1의 자리만 쓴 겁니다. 요게 바로 A3이라는 집합의 원소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기억을 봤을 때 이게 왜 가나다로 돼 있니?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거든? 이 기억, 니은, 디귿이야. 이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요 기억, 1은 A3의 원소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가 맞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을 때는 요 A6이라는 것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A6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6의 거듭 제곱에 1의 자리 수들의 모임이 A6이잖아요. 6의 1제곱은 6이고 6, 6의 36도 6이고 6의 세제곱도 6이죠. 1의 자리 수가. 그러니까 6밖에 없어요. 근데 이 6이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오는 원소가 아니니까 부분 집합은 틀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3의 n제곱은 A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n이 2만 되더라도 9인데 요 A9라고 이거는 원소가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어차피 뭐라 그럴까? n이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n이 2라면은 요 A9라는 것의 집합의 원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1의 자리수가 9도 있고 9, 9, 81이고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만약에 27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3이야. 그럼 A27인데 얘는 1의 자리수만 볼 거면은 7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7, 1은 7, 7, 7에 49, 그 다음 7, 9, 63, 그 다음 7, 3, 21 이렇게 되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얘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알겠어요? 또 있어요? 중단원 21번이요? 자, 21번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지금 20, 21, 22, 23은 다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안 푼 애들 한번 풀어볼래? 어떻게 풀래? 이 원소가 6개에서 2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재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총합을 AK라고 했어요. 걔네들의 또 합을 또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풀래? 한번 해결해 볼래? 어떻게 할지? 2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근데 홀수가 1, 3, 5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2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야? 1과 3만 원소로 가지는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3, 5 있을 거고, 세 번째는 1, 5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그 부분 집합들을 A, 1, 2, 3 뭐 이렇게 얘기했어. 걔네들의 원소의 총합을 또 구하래. 원소의 총합을 이거로 정했는데 또 그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다 합을 구하래.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는 이 두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그 원소가 1과 3이 돼야 되고 여기 나머지 2, 4, 6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 1과 3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을 구해주자는 얘기예요. 걔는 어떻게 될까요?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그럼 일단 이런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지? 이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이 부분 집합의 개수 얘는 1과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5는 안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2의 몇 승이야? 원래 원소가 6개인데 1과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5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몇 개를 빼? 3개를 빼지. 그래서 8개야. 알겠어? 1과 3이라는 두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라고. 근데 이 8개라는 그 부분 집합 안에는 봐봐. 이 부분 집합 안에는 1, 3은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나머지 2, 4, 6이 있지. 그러면 1과 3만 있는 것도 있고 여기 2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4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다음 뭐 1, 3, 2, 4 이런 것도 있고요. 1, 3, 2, 6도 있고요. 그 다음 1, 3, 4, 6도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죠? 1, 3, 2, 4, 6 이렇게 해서 8개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집합을 얘를 A1이라고 하고 얘를 A2라고 하고 얘를 A3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고 걔네들의 원소의 총합을 A1 그럼 A1이 4라는 거고 A2는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고 A3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고 이런 뜻이잖아. 맞아? 걔네들의 또 모든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일단 얘네들의 총합은 얼마야? 얘네들의 총합 어떻게 계산해?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닌 것 같지? 그럼 일단 1과 3은 다 포함이 돼 있지. 그럼 1과 3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1 플러스 3은 일단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와 4는 어떻게 되죠? 2, 4, 6은? 자, 2의 입장에서 봐봐요. 자, 2는 하나, 둘, 셋, 4개요. 왜냐면 이 부분 집합 8개 안에는 2가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2와 4와 6은 각각 몇 개씩 있다? 6개씩 있다는 거예요. 4개씩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얘네들에서 나오는 AN들의 합입니다. AN의 합. AK의 합. 이렇게 쓰겠습니다. AK 합. 요게 얼마라는 거죠, 지금? 48에 32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2에다 4 곱하니까 48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80이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요 두 개 구해봐요. 은서 됐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럼 여기는 뭐야? 3과 5를 원소로 가지는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똑같이 8개거든? 그러면 얘도 어떻게 계산해? 여기에 있는 부분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합은 3과 5가 각각 몇 개씩 있다고? 8개 있고 그 다음에 2, 4, 6은 다 몇 개씩 있다고? 4개씩 있다고. 얘 계산하라고. 그럼 여기도 똑같아. 1과 5는 8개씩 있고 여기도 2, 4, 6은 다 몇 개씩 있다고? 4개씩 있다고. 얘 계산하라고. 얘가 얼마였지? 다 48이니? 그럼 얘는 88, 64지. 64랑 48 더하니까 112고요. 얘는 68에 48에다 48 더하니까 96이죠? 그럼 얘네 3개를 다 더하면 돼요. 얘네 2개 더하니까 얼마죠? 208입니까? 그럼 288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그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지금 21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쉽다?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고요. 어려운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22번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자, 그러면은 저기 뒤로 넘어가서 명제로 봐보겠습니다. 명제로 가보면 이제 드디어 명제네요. 이 명제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해볼게요. 일단 이 명제 단어는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명제랑 조건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게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 얘를 명제라고 해요. 뭐라고요?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 프로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프로포지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 그래? 컨디션이라고 하지 않아? 컨디션. 이 컨디션이 조건인데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으로서 이 미지수 x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도 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자, 3은 7의 약수다. 이러면은 명제예요, 아니에요? 3은 7의 약수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가 맞죠? 왜? 거짓임이 분명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제라고 해요. 그러면 x는 예를 들어서 4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x는 4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 아니에요? 이거는 x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을 구할 수 있죠. 뭐가 있죠? x가 1, 2, 4라면 이 문장이 참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 즉 이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를. 진리집합이 뭐다?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이게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진리집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뒤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을 집합 P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또? 없네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인데 내가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사실은. 어디인지. 네. 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인데요. 이 우리가 어떤 명제 P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기호로. 얘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이 물결 표시 뭐라고 읽어요? 읽어봐요. 얘 뭐라고 읽어요? 낫이라고 읽어요, 낫. 그래서 낫P, P가 아니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낫P에 대한 또 부정을 하면 뭐가 될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 또는 Q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네들의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낫P, 그리고 또는을 부정해줘야 되잖아.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P 그리고 Q에 대한 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낫P 또는 낫Q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했죠? 어려운 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P면 Q이다.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한번 볼 건데 요 P면 Q이다라는 것을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정. 뒤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참이면 짝대기 하나를 더 그어줘요. 이게 참이면. 알겠어? 참이면 짝대기 하나를 더 그어주고 얘가 거짓이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의 이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 P라고 했어요. 이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했으면 얘네들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요 지금 이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는 기호에서 요 꼭지점에서 화살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해주면 되냐? 발레라는 걸 들어주면 돼요. 근데 발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가정은 만족하되 뒤에 있는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얘를 발레라고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3의 약수이면 뭐 6의 약수이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거 참이죠? 거꾸로 써볼까요? 6의 약수면 3의 약수이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6의 약수면 3의 약수인 거 틀린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제예요. P면 Q이다. 이거 명제예요.
그럼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래요. 그럼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틀린 예도 4가 있어, 4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앞에 있는 가정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6의 약수 중에, 즉 1, 2, 3, 6 중에 3의 약수가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2와 6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발례로 적당한 것은 2나 6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발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라고 돼 있는데, 자, 모든은 부정이 어떤이고 어떤은 부정이 모든이거든.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어떠한 x에 대해서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모든은 모두 다 만족해야 되지만 어떤은 하나만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또 역과 대우라고 돼 있는데, 역과 대우가 뭐냐면 잘 봐봐. 자,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것에 역은 Q이면 P이다예요. 그 다음에 이것의 대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의 대우는 뭐냐면 나 Q이면 나 P이다예요. 그럼 요거의 대우는 뭐겠어? 나 P이면 나 Q이다지.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데 얘네들도 서로 역이고, 요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관계를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명제의 역이 대우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이것의 역명제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 명제가 참인 것과 이것의 역명제가 참인 것은 관련성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관련성이 있냐면 이 원래 명제가 참인 것과 관련성이 있는 거는 대우 명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항상 쌍으로 움직여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도 거짓이면 얘도 거짓.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함에 있어서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게 어려울 때 이것의 대우인 명제를 증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를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명제랑 이것의 대우인 명제는 항상 쌍으로 움직인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법을 두 가지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요 대우 증명법이고 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삼단노법이요. 삼단노법은 뭐냐?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요 Q가 없어지면서 P이면 R이다가 항상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단노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얘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짝대기 두 개로 긋는다고 했지. 그러면 이것의 진리집합과 이것의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 많으니까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라고 쓴다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이면.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까요? 얘는 화살을 맞았죠. 화살 맞으면 뭐가 나요? 피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충분 필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의 답이 뭘까요? 자, 1번. 자, 명제가 아닌 것은 얘기해봐요. 야, 딱 봐도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 몇 번? 몇 번?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문장이나 시. 몇 번? 뭐라고? 뭐라고? 5번이라 했지, 누가? 4번. 4번이 틀린 거야. 37의 약수의 개수는 적다. 이런 말이 틀린 거야. 적다. 딱 봐도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나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니?
얘들아, 나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하면 요 앞에 not을 붙여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not의 not은 원래 긍정,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P and not Q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P 그리고 not Q라고 하는 것은 왜? P 그리고 not 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으로 써볼까? 수직선위에 나타내볼까? 자, P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거든?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그 다음 not Q라고 하는 건 뭐야? 원래 Q가 이거니까 not Q라고 하는 것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이상이다가 not Q거든? 그럼 0보다 이하 요거랑 그 다음에 X가 3보다 이상. 자, 이거.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야? 그리고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지.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거.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몇 번이다?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0보다 이하. 답이 3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니? 넘어가도 되니? 넘어간다? 자, 3번. 봐봐.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저것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 not P 또는 Q를 써야 되는데 일단 P가 뭐죠? P는 0 또는 2죠.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이거야. 0 또는 2. 그 다음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쓴다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예요. 그러면 not P라고 하는 건 뭐죠? 일단 전체 집합이 뭐죠?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죠. 왜냐면은 저기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 정수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ot P는 뭐죠? not P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P라는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P라고 쓴다 그랬잖아. 라지 P로. 그럼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뭐로 쓸 것 같아? P의 여집합으로 쓰거든? 그럼 P의 여집합이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세 개네. 그 다음에 또는 Q잖아. Q는 뭐였어? 마이너스 2랑 2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의 모든 원소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인 거죠? 답이 얼마인 거죠? 4인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미나 이해하나요? 이해 안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됐죠? 자, 일단은 요 조건 P가 참이 되는 집합이 이거라는 거 이해했어요? 다시 지워볼게요. 잘 봐요. 미나만 대답해봐요. 이거를 조건이라고 했잖아. 이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P를 쓰면 뭐라고? 0과 2라고 했지. 그 다음에 Q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쓰면 뭐라고 쓴다고? 마이너스 2랑 2라고 했지. 전체 집합은 뭐라고 쓴다고? 요 안에 들어오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됐어?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집합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not P니까 P 여집합이지. 또는이면 합집합으로 쓴다 그랬지. 요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면 돼. 알겠어? 그럼 P의 여집합이 뭐야? 얘가 아닌 요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 얘가 아닌 것들. 그럼 뭐 있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잖아. 그거랑 얘네들을 한꺼번에 써주면 되는데 공통된 거는 한 번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얘네들의 모든 곱이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4번 답이 뭘까요? 얘기해 볼래요? 4번 답이 뭐죠? 얘기해 줄래요? 자, XY가 실수인데 다음 중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했어. 자, 제곱한 게 1이면 X는 1이다. 맞습니까? 1번 맞나요? 대답해 줄래요? 제곱한 게 1이면 X는 1이다. 참이에요? 참이라고요? 아니죠. 풀마 1이니까 틀리죠. 자, X제곱이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 참인가요? 말해줄래요? 미나야, 참인가요, 이거? 아니죠.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6의 배수만 3의 배수다. 맞는 말입니까? 6의 배수는 3의 배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도 볼까요? 둘이 더한 게 2보다 이상이면 각각 1보다 이상이다? 말도 안 되죠.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둘이 더한 게 짝수면 얘네들 모두 짝수다. 홀수랑 홀수 더해도 짝수입니다. 넘길게요. 자, 5번은요, 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이, PQR의 진리집합을 저렇게 써놨는데,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P 또는 Q이면 나다리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합을 구하래요. 쟤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얘를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않는 얘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게 발레죠. 가정이 얘예요. 그러면 P 또는 Q에 속하는데 나달이 아닌 거.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죠? 자, P 또는 Q라고 하는 건 여기랑 여기니까 요 빨간색 해당되는 부분의 모든 원소들을 말하는데 나달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R이 아닌 게 아닌 거니까 여기를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내 말 이해해서 뭐 이해 안 돼서 다시 얘기해 줄까? 자, 일단 P 또는 Q이면 그럼 일단 요 원소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P 또는 Q이면이라는 요 가정 안에. 근데 나달이다라고 했잖아. 이게 거짓이래. 그럼 거짓이라는 건 뭐야? R의 원소가 아닌 거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걸 찾으라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거짓임을 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R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해? R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게 아닌 걸 찾으라고. 그러니까 R에 속하는 걸 찾으라고. 됐어? 이해 안 가? 쉽지 않냐? 어렵냐? 다시 요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일단 여기랑 여기 안에 들어오는 원소들 중에서 R이다가 거짓이래. 그럼 나달이라는 거는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을 말하니까 요 바깥에 있는 거는 요거를 만족하는 얘야. 그러니까 요게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 5, 6, 3개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15가 된다고. 알겠어? 근데 이거 문제가 되게 쉬운 편인데 5번은 저 발레라는 걸 몰라서 틀린다. 발레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은근히 가정을 만족하되 결론을 만족하지 않은 얘가 발레라는 거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알겠어? 빨리 정리해줘. 자, 6번은요, 그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렇게 썼는데요. 얘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기들을 보니까 집합 사이의 관계가 적혀 있거든요.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자, 얘가 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피라는 건 P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화살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의 여집합 이렇게 쓸까요? P 여집합이 Q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봐보면 되는데 P 교집합 Q는 P다. 아니죠? P 교집합 Q는 여기 부분을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P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P 여집합이니까 역시 틀렸고 P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잖아? 그럼 P 여집합하고 Q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틀린 거고 P에서 Q를 빼래요. P라고 하는 건 요 바깥 부분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Q랑 합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전체 집합. 이게 맞는 거네요. 알겠어요? 머릿속으로 따라오나요? 이게 맞다는 거 이해하니? 유나 이해했어? P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요 바깥이잖아. 그 다음 Q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말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P에서 Q의 여집합을 빼버려도 이 바깥 부분이 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7번 보시면 지금 PQ가 참이 되도록 하는 A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쟤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얘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요. 얘가 11보다 작은데 요 3a-1하고 요 3a 플러스 2하고 요게 요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저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요 3a-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내 말 들었니? 3a-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내 말 들었니? 얘들아 왜 대답을 못해 얘들아 안 써도 돼. 대답만 잘하면 되거든. 3a-1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잘못돼 있어. 언제부터 그랬니 얘들아?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 우리 유치원 때는 누구나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어? 왜 나이 들수록 대답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잘못됐어. 참여형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방형 수업을 원해 너희들은. 다시 얘기해볼까?
3a-1이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얘가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가 이거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큰 거지. 등호가 안 들어가야지. 왜냐면은 얘가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으면은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a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요. 둘 다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요 3a 플러스 2가 11보다 작아요. 그럼 3a가 9보다 작으니까 a가 3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정수 A 개수가 몇 개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등호 얘기를 하다가 여기는 왜 안 넣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럼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됐니? 넘어가도 되니? 자,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참인 명제 찾으래. 자, 1번부터 볼래요? x가 무리수면 제곱한 게 유리수다. 맞습니까? 테일이 맞나요? 1번. 자, x가 무리수면 제곱한 게 유리수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면 안 할래. 대답해봐, 빨리. 대답 한번 해주고. 맞아? 유나 맞아, 틀려? 야, 틀려도 돼. 빨리 얘기해. 어? 틀리지. 왜? 넌 루트 2만 생각하니? 아니야. 2 플러스 루트 3 제곱해도 무리수지. 맞아? 2 플러스 루트 3 무리수인데 제곱해도 무리수니까 틀린 거야. 자, 2번은. 이게 내가 딸기 라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x가 2보다 작으면 제가 0보다 이상이래. 이게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얘는 항상 음수고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어서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 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0보다 크다. 맞아요? 0보다 이상이죠? 그래서 틀려요. 4번은요.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얘는 0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만족하는 x가 하나만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x가 만약에 어떤 걸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될 수 있느냐인데 자연수 x를 집어넣어서 요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양수니까. 자,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0보다 크다.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5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됐죠? 자, 넘길게요. 자, 넘겨보면 다음 명제 중 그 여기 참인 것은 다음 몇 번이요? 골라봐요. 빨리 골라봐.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까먹었다고 해가지고. 맞아. 근데 여기 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아, 오늘. 지난번 우리가 앞에 원 했었어.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쉽거든? 여기를 해줘, 원주가. 아, 원주각부터. 원주각부터. 원주각부터 해줘. 잘 먹을게, 병준아. 자, 이 답이 뭐예요? 9번. 여기 참인 거. 자, 여기 참인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명제가 참인 것과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이 명제의 역은 뭐라고 쓰니? A가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크면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이야? A가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크면 둘이 더한 게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아니야. 틀린 말이야. 이거 또는 이라는 거는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클 때만 이게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둘이 합해서 0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2번은요. 2번은 저 역을 얘기해봐. A, B가 유리수면 A와 B가 모두 유리수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빨리 머리를 굴려. 은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왜냐면 A, B가 유리수라고 해서 얘네가 모두 다 유리수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무리수여도 되잖아요. 루트 2. 그래서 틀립니다. 자, 3번은요. X, Y가 모두 무리수면 둘이 더한 게 무리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면 더해서 유리수 될 수 있잖아요. 틀려요. 자, 더한 거랑 곱한 게 모두 정수면 각각이 정수다. 맞아요? 맞는 말이야? 당연히 틀리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요 A, B랑 AC가 아니다. 여기가 이면이니까 각 B랑 각 C가 같으면 A, B랑 AC가 같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자, 요게 참일 때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따질까요?
이건 너무 쉽다. 답이 뭐야? 얘기해봐. 이게 참이라는 거는 m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거죠? m의 최소값 얼마가? 자, 더한 게 6보다 작으면 x는 m보다 작거나 y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안 와닿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것에 무슨 명제를 쓰라고? 대우 명제를 써보라고 했어. 이거 대우 명제 한번 써볼래? 뭐라고 쓸래? 대우 명제 뭐라고 쓸래? 이거를 부정해야 돼. x가 m보다 이상이면서 그리고 y가 2보다 이상이면 우리가 x 더하기 y가 어떻게 된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답을 찾기가 쉽죠. m이 얼마예요? 이 두 개를 더해서 6보다 이상이라고 했으니 m의 최소값은 얼마다? 얼마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응?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됐니? 넘긴다. 자, 11번 봐봐. 자, 11번은 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건 대우 명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Q이면 P가 참이라고 했으니 이것의 대우는 뭐죠? 나P이면 Q죠. 얘도 참이에요.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Q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저것의 대우는 Q이면 R이 참이에요. 그럼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나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여기서 R을 여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P이면 Q, Q이면 R. 그 다음에 P이면 나달은 어디 있죠? P이면 나달? P이면 나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써놓은 거 볼까요? 나달이면 나Q인데 요 나Q이면 P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그러면은 나P이면 R 여기 있고요. 나달이면 P 여기 있죠. 얘가 확실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이용해서 저것의 대우 명제가 참임을 이용하여 우리가 반드시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는 가지만 이렇게는 오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이면 이게 참인지 먼저 봐봐. x가 1이 아니면 제곱해서 1이 아니다? 이거 참이야? 이거 참이야? x가 1이 아니면 제곱해서 1이 아니다. 이거 참이야?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1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자, 얘는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건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1보다 크다는 것도 틀렸죠. 얘도 아니고요. 자, 얘는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는 충분 조건 맞고요. 2보다 작으니까 얘도 맞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틀립니다. 자, 제곱한 게 같으면 x는 y? 틀려요. 그 다음에 x는 y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제곱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제곱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x가 y보다 무조건 큰 건 아니죠. 얘가 틀려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답이 5번이라는 거지. 알겠니? 내 말 이해하니? 나 모르면 안 된다. 오늘 설명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단어냐. 자, 13번 봐봐. 두 조건 PQ에 대해서 그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재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이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 가지고 따져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P 교집합 Q는 Q가 돼야 되고요. P 합집합 Q는 P가 돼야 되고요.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 맞죠? 3번이 답이네요. P에서 Q를 빼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가지고 Q 합집합 P의 전체 여집합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Q 합집합 P라고 하는 건 P의 여집합이니까 그게 공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알겠어요? 전체 집합이 밖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14번은요? 14번은 어떻게 하니? 자, 얘도 마찬가지야. 낙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낙Q라고 하는 건 Q의 여집합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 집합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맞아? 그럼 얘를 우리가 한번 먼저 써볼게.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분의 A보다 이상이면서 4A보다 이하인 걸 말하는데 요게 이제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P를 먼저 써보면 얘가 1보다 크고 20보다 이하인데 얘는 3분의 A보다 이상이고 4A보다 이하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네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 3분의 A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커야 되고 요 4A라고 하는 거는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A가 3보다 크고 5보다 이하니까 모든 자연수의 합은 4와 5의 합. 그래서 답이 9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니? 이해하지? 넘긴다. 15번. 자, 15번은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쓰죠? 자, P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것의 대우를 써볼까요? R이면 나P다. 이것의 대우는 나다리면 나Q다. 이렇게 썼어요. 세 개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이네요. 이렇게 묶이네요. 오케이? 얘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P이면 나다리다 맞고요. 자, 나Q이면 나P이다 어디 있어요? 나Q이면 나P이다는 없죠. 자, R이면 나P이다 여기 있죠. Q이면 나P이다. Q이면 일로 가서 나P이다 되고요. 자, 나다리면 나Q이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이 명제 증명이 진짜 제일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애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중 처음에 절대분원식 전까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 여러 가지 증명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대우증명법 얘기했죠. 그 다음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테일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류법?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귀류법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1994년도 서울대 입시 문제. 그게 뭐였냐면 루트 2가 뭐라는 걸?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자는 거냐면 우리가 실수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죠.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라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무리수가 아니라면. 그럼 유리수라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리수라면. 그럼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정규야,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분의 A 꼴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정수이면서 서로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랬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걸 밝혀주면 얘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루트 2b죠. 얘가 a예요. 얘를 제곱해 볼까요? 그럼 2b제곱은 a제곱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a제곱은 반드시 2의 배수네요. 맞습니까? 그럼 a제곱이 짝수라는 거죠. a제곱이 짝수인데 a가 정수거든요. 제곱한 게 짝수인데 a가 정수면 a도 짝수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a가 정수인데 제곱해서 짝수면 a도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를 뭐라고 쓸 거냐면 뭐 2n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를 여기다 또 집어 넣어 볼까요? 그러면 2b 제곱이 4n 제곱인데 b 제곱이 2n 제곱이 되면서 b 제곱도 짝수가 되고 b도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짝수예요, 짝수. 짝수니까 b도 짝수예요.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a와 b가 서로소라고 했죠. 근데 a가 짝수고 b도 짝수면 두 개가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소라는데 무슨 모순이 생깁니다. 서로소라는데 모순. 그래가지고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무리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기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웠습니까?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있는데 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예들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b가 0보다 크고 제곱한 게 양수면 제곱한 게 양수가 되는 게 절대부등식의 하나의 예라는 거야. 그리고 두 개 제곱해서 더해도 항상 양수죠. a, b가 실수일 때.
실수일 때 제곱해서 0이면 A, B가 둘 다 0이다. 뭐 이런 거 다 절대 보등식의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빈칸 넣기가 있거든요. 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라는 것을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자, 주어진 명제의 뭐는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이다를 보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가에 들어갈 게 뭘까요?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의 무엇인 명제를? 대우인 명제가 참임을 보이자고 했죠. 그래서 자연수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면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뭐로 묶어보면 얘가 홀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2로 묶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얘가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참이다. 그럼 들어갈 게 몇 번이죠? 1번에 들어갈 게 대우, 홀수, 그 다음 2로 묶어서 더하기 1인 걸 보여주는 거. 답이 3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힘듭니까? 은서?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쟤네가 유리수임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했냐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즉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자는 건데 유리수임을 가정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A와 B는 서로소이므로 요 B제곱은 가에 들어갈 게 뭘까요? B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죠? 가에 들어갈 게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자, 이 식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A와 B는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요 분모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이 좌변이 자연수가 됐고요. 오른쪽은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예요. 그럼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분모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약분이 되지 않잖아요. 서로소니까. 그럼 B제곱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약분이 되지 않아. 얘가 만약에 2면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자연수인데 분모가 2가 될 수 없잖아. 그럼 분모는 반드시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1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니은을 기억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그 4n제곱 플러스 4n은 나 곱하기 a제곱이라 돼 있거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여기 지금 뭐야? 나에 들어갈 건 4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4a제곱을 빼주라고 했어요. 그럼 다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죠? 다에 들어갈 거는 얘네들을 뺐더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여기가 지금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인데 4a제곱을 뺐으니까 다에 들어갈 것도 1이죠? 그럼 얘가 뭐가 가능하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2n 플러스 1에 2a,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다는 1이다. 그러면은 2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뭐야? 란 다 2였잖아. 얘네들은 모두 모이거나 모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와 바에 들어갈 게 뭐예요? 마와 바에 들어갈 게 얘네들을 곱해서 1이 되는 얘네들 전부 다 정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가장 큰 수를 라지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라에 들어갈 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뭐냐면 4가 되고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곱인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니? 이렇게 할 수 있다. 됐니? 요 빈칸 채울 수 있겠니? 얘는 조금 어려운 증명이에요. 요건 이제 흔히 나오는 증명은 아니고요. 뭐 2번 같은 거는 흔히 나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증명을 그냥 너네가 이제 서술형으로 냈을 때 그냥 쓰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빈칸을 뚫어놔서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가나다라 마바 해가지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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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3번까지만 할 거거든요. 자, 3번은요. 쟤네들의 대소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어떤 두 수의 대소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두 수의 차예요. 그럼 요 두 수를 한번 빼볼게요. xy 더하기 1에서 x랑 y를 빼준 거에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구하고 싶어요. 뭐가 가능하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가 빼기 1, 빼기 1로 딱 정리되거든요. 그럼 둘이 곱했어요.
근데 얘가 1보다 작고 얘가 1보다 작아서 얘는 둘 다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은 거 곱하면 둘 다 양수죠. 곱했을 때 양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구했냐면 A 빼기 B를 구한 건데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걸 보여줬으니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등호는 성립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형 3번까지 4번까지 해볼까요? 4번까지 산술기하 나오기 전까지 해볼 건데 4번도 안 들어가네요. 자, 얘를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무리식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그 대소관계를 증명을 하려면 이 무리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할 거거든요. 어차피 좌우변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거를 빼자. 이거 반대로 했네요.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을 빼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했더니 요 가에 들어갈 게 뭐가 돼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의 제곱이거든? 그럼 가에 들어갈 게 얘네요. 요게 가예요.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얘는 이제 언제 성립하냐면 요게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요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거는 루트 A 빼기 루트 B랑 A랑 B.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넣는 거 정도까지는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형 4번까지 일단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말이 있으니까 밀리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해서 집합 끝까지는 다 해야 돼요. 오늘. 알겠습니까?